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유주입니다. 도희입니다. 아, 왜 이렇게 오늘 발랄해? 가족의 달 5월이라서 그런가? 어린이날을 얼마 전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5월이면은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또 같이 껴있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내셨어요?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집들이 이사를 기대하고 하고 있어요. 기대해주세요. 아, 진짜. 아니, 이번에 첫 독립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맞아요. 부모님들이 저의 가전을 사주셨어요. 오, 뭘 사주셨어요? 어린이 맞네. 냉장고랑 TV, 그리고 아. 세탁기 이렇게 사주셨습니다. 진짜 고가의 네. 상품만. 그리고 어버이날에 갚으셨어요? 네, 출혈이 아주 컸습니다. 아직까지 피를 흘리고 있는 것 같은. 아, 정말? 피가 모자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안 그래도 돈이 많이 창백한데. 들어, 진짜. 도희님은 저는 어린이날 정말 철저하게 어린이처럼 친구들과 놀러를 다녀왔기 때문에 어. 어버이날 주간에는 그냥 효도했어요. 용돈으로? 나 용돈도 드리고 조카들이랑 놀고. 네. 저는 저의 가장 중요한 가족이 저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저 자신을 위해서 맥북을 선물했습니다. 오. 네, 제가 원래도 맥북 15인치가 있었는데 요번에 새로 나온 신형 맥북 13인치를 드려가지고 저 에어인가요? 자신에게 선물을 아니요 맥북 프로 좋아요? 13인치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15인치는 제가 좀 커가지고 들고 다니기가 힘들었는데 플렉스. 심지어 마샬 블루투스 스피커도 제가 와우. 구매를 해서 집에 세팅을 해놨어요. 언니들 초대하면 음악을 좀 들려드리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뭘 사야 돼. 사람이 기뻐지려면 뭘 사야 돼. 네, 지금 되게 행복한 해피 주간이고요. 그래서 가족의 달 5월인데 저희가 또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에는 내 이름은 루시 바턴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미나리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낯선 땅에 뿌리 내린 어느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미나리. 이게 개봉할 당시부터 굉장히 핫했어요. 맞아요. 일단 윤여정 선생님이 여기저기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시는 바람에 그 얼마나 영국에서 그 상. 네, 영국에서도 상을 그때 아주 수상 받았고 소감이 인상적이어가지고 고상한 영국인들에게 이렇게 그게 미나리로 엄청 화제였죠. 그래서. 맞아요. 유머가 통했다는 게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네, 이 영화 미나리 언니들은 개봉관에서 보셨나요? 네, 저는 개봉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영화관에서 봤습니다. 네, 어떻게들 보셨어요? 낯선 땅에 뿌리 내린 가족 이야기 딱 그 정도로만 본 것 같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이제 뭔가 한국인들의 삶, 그 옛날의 그 삶이라고 한 거에는 뭔가 한민족 플러스 뭔가 한이 서려 있는 그런 작품들에 좀 익숙한 사람이어서 저희 태백산맥 이런 거, 토지 이런 거 보고 자란 시대요. 스펙터클한 거 좋아하는구나. 그런 거를 좀 봐서 약간 그런 거를 기대를 했었는데 감독이 아마 그 재미교포여서 그러한 느낌보다는 좀 더 담백한 느낌이라서 그냥 정말 가족의 이야기, 정말 열심히 낯선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가족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더라고요. 그 관객들 사이에서도. 네, 도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따뜻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영화다 그렇게 느꼈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고 상을 많이 받고 이런다는 걸 보면서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뭔가 척박한 땅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이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다가오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사실 미나리라고 하는 것도 그 의미도 되게 좋고 우리도 다 이해를 하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 더 이상 어디 낯선 곳에 가가지고 새로 일구고 이민자들 1세대 이런 거랑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저희 부모 세대죠. 네. 그리고 한국에선 더 이상 저렇게 척박한 곳에 가서 새로 시작할 만한 그런 척박한 것도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뭔가 저런 식의 정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걸 이번에 좀 느꼈어요. 꼭 한국 이민자가 아니라도 미국에서 정말 많은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왔을 거잖아요. 맞아요. 각각 다 느꼈을 그런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었을 테니까 뭔가 지금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느낌이 되게 많구나. 2021년도에. 그리고 그중에 여전히 가족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느꼈을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좀 엿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게 되게 익숙한데 뭐 예를 들면 윤여정 선생님이 챙겨오는 뭐 고추장이라던가 뭐 되게 한약이라던가 뭐 멸치볶음이라던가 막 이런 것들이라던가 할머니가 손주에게 내리사랑으로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정선들 이런 거를 해외에서는 외국인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부모의 인생을 걸고 헌신하고 그런 한국인 그 특유의 정서가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부모의 마음.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궁금해지던데. 그게 한국만 그럴까요?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부모라면 자식에게 갖는 감정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해외에서 특히 좀 찬사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낀 게 뭔가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미국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 그 소설이 하나 있었어요. 빠진코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번역이 됐는데 네. 그게 이민 2세대, 그러니까 이제 재미교포인 네. 한국 여자가 이제 우리나라 그 일제 강점기 부터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그런 가족의 어떤 일대기 3대에 걸친 일대기를 쓴 소설인데 그게 해외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판권을 사기 위해서 아마존 프라임, 넷플릭스, 애플 그리고 디즈니가 엄청 경쟁을 했어요. 네. 근데 결국엔 그거 애플이 지금 가져가서 지금 애플이 가져갔어요? 네, 촬영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남자 주인공이 이민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윤여정 쌤이 거기 또 나와요. 또 나와요? 네, 또 나오고. 근데 너무 미안한 얘기인데 이민호가 주인공이라니까 갑자기 리얼리티가 리얼리티가 확 어. 떨어지는 거. 제가 무슨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냐면 스티브 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았는데 너무 불쑥 갑자기 끼어들었다. 저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요. 계속 알겠어요. 말씀하세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그게 워낙 유명해서 이제 음. 우리 회사에서도 그게 이제 애플 TV 쪽에서 연락이 한번 왔어가지고 이제 읽었던 거예요, 책을. 네. 근데 약간 그때 느꼈던 감정인 거예요. 그 약간 담백함? 담백하게 이걸 풀어서 그러니까 감정이 막 얽히고 설키고 이러지 않아서 그냥 담백하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 먹혔다. 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한국 사람이 읽을 때는 그냥 그냥 일대기 약간 이런 느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같은 그러니까 맥락이었던 저는 것 같아요.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사실은 이 감독이 여기 나오는 막내 아들의 시선으로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해서 그런지 나는 배경이 이게 사실 80년대도 아니고 70년대 말이죠. 그럴 거예요. 올림픽도 일어나기 전에 완전 이미 1세대일 거예요, 배경이. 네. 근데 그게 잘 안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의 80년대 우리가 이제 태어나기도 전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엄청 가부장적이고 사랑한다고 해도 가족들 간에 표현하는 게 분명히 다르고 애들한테도 그냥 회초리 가져와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훨씬 엄하게 했을 텐데 그런 게 거의 안 드러나 있고 나는 오히려 오늘이랑 별 차이가 없는 저도. 정도의 그거를 느꼈고 부모가 애들한테 되게 자기도 힘들고 애한테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항상 말을 다정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거를 일반적인 이민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이거 아닌 것 같다. 아기가 너무 엄마 아빠를 예쁘게 기억하고 있어서 저런 건가? 너무 세련됐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부모의 모습이라던가 80년대 초라고는 저는 느끼지 느껴지지 않았어요. 않는다. 네. 멀리 봐도 90년대. 네. 그렇게 느껴졌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민 1세대가 겪을 만한 그러니까 완전 낯선 데서 얘가 고생을 그런 게 하고 있다는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맞아요. 그냥 좀 가난해서 힘든가 보다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 되게 아. 말도 잘 안 통하고 막 이래서 힘들어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스티브는 너무 교포 같고 누가 그런 봐도 느낌? 교포야. 그나마 한예리가 저는 병원에서 의사 얘기 들을 때 아들 얘기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귀를 열고 막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 거기서 차라리 좀 많이 공감이 됐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아쉬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이 감독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자연스럽게 캐스팅에 대한 얘기로 지금 넘어갔는데 근데 저는 스티븐 연의 연기 괜찮았어요. 한국어를 너무 못합니다. 그게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내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가 봐.
저는 옥자에서 그러니까 이 만났던 배우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한국에서 태어나고 나서 잘하고 결혼까지 하고 나서 이민 온 사람인데 한국어가 너무 어눌하긴 했죠. 어눌하고 영어는 못하는 척 하지만 잘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전에 옥자하고 버닝에서 스티븐 연을 봤을 때 버닝이 최고였어요, 캐스팅으로는. 그런가요? 그 역할은 딱이었죠. 네. 완전 제 역할이었죠. 네. 근데 그때 그 어눌한 말투를 기억하고 제가 미나리를 봐서 그런지 발음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랬나 봐. 기대치가 낮았었는데 발음이 되게 좋네? 원래 이렇게 발음이 좋았나? 괜찮은데? 하면서 몰입이 점점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스티븐 연 같은 마스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얼굴 동그란 사람을 좋아하시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는 스티븐 연의 역할은 괜찮았다라는 생각을 반대로 가졌었고 발음이 좋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목에서 소리를 나는데 스피드 형은 약간 여기 배에서 나는 한국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차이도 느꼈어요. 확실히 교포는 교포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한예리 배우 그리고 윤여정 배우의 연기는 어땠어요? 캐스팅은 어땠어요? 전 한예리는 되게 좋았어요. 네. 한예리 너무 좋았고 윤여정 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냥 좀 세련된 이미지인데 사실 그 이민 1세대의 부모라고 하면 좀 더 꼬장꼬장한 느낌이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윤여정 쌤은 좀 너무 세련됐다. 세련된 느낌. 너무 좀 세련된 느낌.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막 이렇게 그 옛날의 느낌을 내려고 말도 좀 거칠게 하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전 조금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영화 보고 나서는 상을 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 내가 살아온 인생이랑 상관없이 어떤 인물한테 몰입해가지고 어떤 걸 보여주냐 이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 정도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 자기 얼굴을 이걸 다 보여주면서 그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저렇게 배우로서의 그걸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저기 캐스팅이 됐다는 것 자체로도 그걸로 너무 그냥 점수를 많이 얻는 거 아니야? 그걸로 얻으면 안 되나? 그런 점수를 자기가 지금까지도 저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일단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 정말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특별히 한 게 없는데 감정적으로 이렇게 한 게 없는데라고 할 정도로 자연스럽다고 그러니까 과하게 성격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은 과한 거를 좀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또 감독이 배우들한테 여지를 많이 줬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하라고. 그래서 왜 할머니는 할머니 같지 않아요? 이게 윤여정 배우 말고 이런 말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속상했어요. 이런 할머니가 불을 낸다는 게 뒤에 가서 너무 본인이 자기가 제어가 안 돼서 냈을 거잖아.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했어.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할 말이 중간에 많지만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아역 배우들은 어땠어요? 너무 귀여웠죠. 데이빗과 앤. 앤도 귀여웠어요. 귀여웠고 근데 전 데이빗이 정말 귀엽더라고요. 전 데이빗이 정말 하드캐리한 영화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시선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빗과 그 할머니와의 케미가 너무 좋았어요. 그 둘의 대화나 둘이 서로 장난치는 거 너무 충격적인데 너무 귀엽잖아요. 맞아. 그 오줌 티키타카 정말 좋았어. 좋았어요. 페니스 브로큰. 저는 첫째 딸도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앤이 좋았던 게 사실 크게 거의 주목받지 않잖아요. 영화에서는 맞아요. 역할 자체도. 근데 얘는 항상 자기가 정해진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는 애고 그거를 할머니든 동생이든 벗어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쪽이고 본인도 아직 어린 나이인데 넘어보지를 못하는 위치고 오히려 그걸 다독여야 되는 첫째 딸의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런 면들이 있었고 감정이입이 되셨나? 됐어요. 항상 첫째 그리고 동생이 거기다 심지어 아프잖아요. 맞아요. 심장이 좀 구멍이 나 있었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삐걱거리는 것도 동생보다는 훨씬 딸이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딸을 데리고 얘기하잖아요. 너가 이걸 해줘서 너무 고맙고 막 가족의 모든 어떤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를 마음으로 되게 느끼면서 이게 스펀지처럼 이걸 하는 애 같아서 천진난만하면 그러니까 동생한테
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기, 그 미나리 처음에 씹는다고 했을 때도 뱀 나오니까 가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되게 짜증내는 그런 연기들이 기억에 남네요. 네. 살짝 우려했던 게 이 친구들도 다 미국에 사는 아역 맞아요, 배우를 맞아요. 캐스팅했을 텐데 그 한국말. 한국어가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전혀 못 느꼈는데요. 저는. 너무 잘하던데.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대본 자체가 처음에 다 영어로 써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배우들이랑 같이 합을 맞추면서 한국어로 다 바꾼 거래요. 그게 배우 캐스팅하고 나서. 왜냐면 대사가 너무 자연스럽잖아. 그 너무 나이대 자연스럽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질감이 없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캐스팅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뭐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그리고 저는 한예리가 너무 좋았어요. 한일이. 네. 저는 한예리 배우 자체도 좋거든요. 저는 뭔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되게 여리여리한데 목소리가 강단 좋고 있죠. 그리고 눈빛이 살아있어 맞아요. 항상 눈빛이. 그래서 마지막 씬에 우리 이제 헤어지자는 얘기를 부부가 할 때도 네. 전 너무 스티브 연이 밀렸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너무 한예리한테서 뿜어져 나오는 이게 너무 아우라. 왜냐면 이 영화가 사실 친절하지 않잖아요. 이 두 사람 사이에 10년 동안 서로가 서로한테 얼마나 참아줬고 왜 얘가 빵 터지는 거에 네. 대한 과거 서사가 없어. 맞아요. 없고 그냥 딱 그 장면만 놓고 봐서는 아니 남편이 농장을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그리고 이제 드디어 활로가 뚫리는데 왜 그치. 앞에서 저런 얘기를 왜 하냐 이 여자 방해하지? 이상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는데. 건데 이 배우의 눈빛과 그 과거가 느껴지는 듯한 어떤 그런 감정과 대사 이걸로 저는 되게 많이 설명을 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전 한예리가 상 받는 저도 것도 한예리 전혀 이의가 없.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나오는 노래가 한예리 배우가 직접 부른 노래 들었어요. 들었어요. 너무 다재다능하고 아름다운 배우입니다. 진짜. 네. 근데 한예리 배우의 연기는 다들 칭찬하더라고요. 너무 잘했어요. 감정이입이 너무 확 된다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티븐 연이 밀려가지고 제이콥에 대한 이제 욕들을 이 남자 너무 대책 없는 같이 거 살 수 아니야? 없다. 나는 같이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언니들을 저도 많이 봤고요. 네. 그럼 이제 영화에 대해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간단하게 그냥 설정만 말씀드리면은 캘리포니아에서 병아리 감별사로 일하던 두 부부가 갑작스럽게 아칸소 주에 굉장히 그 황량한 황무지로 이사를 하면서 시작이 돼요. 보니까 아내한테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남편이 본인이 농장을 경영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아마 아내는 뭔가 번딴 집이 있을 거라고 제대로 생각했는데 된 집으로 이사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더니 컨테이너 박스였던 것 같던데. 올라가는 것도 위에서 잡아서 무슨 등산처럼 올라가야 돼. 그리고 막 비가 억수로 내리니까 전기가 나가버려. 물도 안 나오고 막 그런 집으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제대로 된 어떤 아빠의 역할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열심히 제이콥이라는 남자가 농장을 가꾸기 시작하는 과정을 쭉 보여주면서 그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이야기가 모니카의 친정 엄마죠. 친정 엄마 순자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왜냐면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아칸소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아이들과 발칙한 동거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가 중간에 그려집니다. 그러다가 후반부엔 또 여러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나 그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미나리의 전반적인 줄거리고요. 도입부를 보면서 아니면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제이콥의 이 도전을 무모한 도전과 응원하고 싶은 꿈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는지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재밌겠다. 어려워요. 저는 이게 항상 이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아버지들이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나의 가족을 위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작 가족들은 그걸 원하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도 제이콥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의 꿈을 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가족을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겠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정말 제대로 된 집이 없는 곳이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사를 가는 거면 적어도 와이프한테 사전에 말이라도 의견을 얘기해야 됐던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 당시에는 뭐 가부장적인 그런 게 워낙 강했으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응원을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이콥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모니카와
가족들을 위해서 그냥 제이콥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은. 그냥 응원해주고 네,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은. 하지만 머리로는 아주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네, 그런 모니카가 입장이다.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우라통 터지는 게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럴 수 있지, 충분히. 네. 저는 응원까지 받으려면은 상의를 해야죠. 그쵸. 가족이잖아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은 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족은 어쨌든 엮여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무모하지 않을 수도 있어. 자기가 생각하기에 계산기를 다 두드려 보니까 실패할 확률이 거의 1%도 안 되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족과 상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그냥 독단적인 선택이 될 맞아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성공 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고 가능성이 뭐 한 3%밖에 안 되더라도 가족이 우리 아빠 한번 밀어주자. 엄마도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돼서 가면 문제가 없어. 그렇게 시작해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과정 없이 내가 알아서 잘할 거고 내가 다 생각을 했고 가족을 위한 거고 이걸로 포장하는 건 아니다. 가족이잖아요. 맞아. 그럼 따로 살아야죠. 진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제가 처음 시작부터 내가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진짜 답답하죠 진짜. 도착을 딱 했는데 다 잡초야 주변이. 그리고 정말 턱하니 그 트레일러 하나 놓여 있어. 안으로 들어갔는데 비가 내리네 밤에 번개가 치고 그러는데 전기가 끊기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정말 자기 꿈을 쫓아온 거야. 꿈을 맞아요. 쫓아온 느낌이에요. 근데 물론 그건 있을 수 있지. 우리가 평생 병아리 감별사로 일해서 뭘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농장 말고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저는 한예리가 너무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저도. 네, 모니카가 그래서 이 남자를 어떻게 믿고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아들이 또 아팠잖아요. 맞아요. 네, 심장병이 있었잖아요. 인프라가 병원에서 멀리 가면 안 되는 그쵸. 상황인데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서 살아야 되는 아들이었는데 그것도 조금 무모했죠.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니카도 참다가 결국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모니카라는 캐릭터 저는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물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아줬다고 봐. 영화 거의 뭐 후반부까지 갈 때까지 남편을 많이 견뎌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니들은 모니카를 또 어떻게 봤는지. 아마 모니카는 이사 오기 전까지는 따로 뭐 병아리 감별사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거기 아소칸주에 와서 처음으로 뭔가 병아리 감별사를 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한지 6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얼마 안 됐죠.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원래 된 남편만 했던 상태에서. 것 같아요. 근데 6개월 정도 전에 시작했는데 거기는 속도가 너무 자기가 느리니까 일로 넘어. 근데 그 전에는 아마 경제 활동을 안 하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아프고 이랬기 때문에 뭔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둘이 병아리 감별사를 하러 갔을 때도 애들을 가죠. 네, 데려가죠. 한쪽에서 놀고 그러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 모니카가 어쨌든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돈은 쓴 거잖아요. 맞아. 그 상황에서 저는 은행빚까지 져가면서 쓰지 않았나? 그렇죠. 은행빚을 졌죠. 미국은 대출의 나라니까. 근데 모니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던 것 같아요. 저라고 해도 그냥 모니카처럼 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대책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당장 경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안 됐을 거고 애들은 어리고 아프고 아들은 그런 상태라면은 저는 최선을 다한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 역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모니카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네. 저는 남편이 제이콥이 자기 꿈을 쫓고 뭐 모니카가 현실적이고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남편도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앞부분에 병아리 감별사로 본인도 그 일을 좋아하지 않는데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고 그 어린 아이한테도 바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수컷 병아리가 폐기되는 거를 설명을 하면서 쓸모가 없으면 죽게 된다. 너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쓸모가 있어야 돼. 되게 현실적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화 뒷부분에 흘러가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고 있어요. 한국 이민자가 자꾸 많아지면서 한국 야채 수요도 늘어날 거고 그것도 제대로 생각하고 있어. 근데 모니카가 보는 현실이랑 다르다는 거죠. 와이프가 보기에 아내가 보기에 현실적인 거는 지금 쌓을 수 있는 소득을 쌓아가지고 우리 아이가
바로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 도시에 사는 거고 나는 이렇게 공중에 붕 떠있는 트레일러 이것도 난 되게 이민자를 상징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땅에 붙어있는 집에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고 두 사람 다 당연히 가족을 이뤄야 되는 아무 연고가 없는 데서 가족을 이뤄야 되니까 엄청 현실적인 사람들인데 이게 계속해서 일치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저는 또 좀 공감을 했던 게 그 와이프가 느꼈을 고립감이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란 나라에서도 원래 외로울 수 있는데 이건 정말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교류하는 없어. 사람은 그냥 백인 남자 정말 나이든 이상한 막 십자가 짊어지고 다니는 이런 사람밖에 없잖아요. 한국인 교회도 없고 그래서 이 여자가 느꼈을 그리고 이 사람은 한국에서 지금까지 계속 잘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우리가 서로를 구원해보자 이러면서 갓 넘어온 사람의 그런 불안함은 모니카가 되게 잘 표현한 것 같고 되게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쉬운 게 그거야. 제이콥도 똑같이 그거 얘는 교포로 살았던 애가 아니잖아. 얘도 똑같이 그걸 안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쳐나가보자 이게 느껴졌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아쉬운 거는 이 사람 그냥 약간 가난할 뿐이지 미국이 그렇게까지 한국에 대한 어떤 고향에 대한 그리움, 불안함 이게 하나도 안 느껴졌다. 네. 그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좀 공감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교회도 나가게 하잖아요. 맞아요. 나중에는. 그쵸? 원래는 교회 나가는 것도 되게 싫어했는데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너무 외로워하니까 교회도 다시 나가게 하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교류하게 두 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 10년 전에 굉장히 사랑했던 거라는 게 나중에 이제 보여주고 맞아요. 사랑에 대한 노래만 서로 계속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의 흔적처럼 남아있지만 애정이 계속 느껴져요. 저는 그런 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외롭지 뭐 장모님 오셨어도 그래도 친구가 없으니까 외롭지 교회 나가볼래? 이런 그래, 맞아. 말이라든지 얘기하는 거 서로 이렇게 토닥해주고 머리 감겨주고 이런 게 뭔가 계속 서로 이렇게 반대로 튕겨나가면서도 애정이 있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장면들이 잘 심어져 있어가지고 두 사람은 사랑하는구나 애정이 있구나 애틋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이 그렇게 무모한 꿈을 쫓아왔다고 해도 그래도 응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다라는 마음은 저는 모니카의 마음은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제이콥도 아마 그런 모니카이기 때문에 무모한 도전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있죠. 맞아요. 네. 뭐 잘못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긴 하지만 근데 애들은 또 괜찮아 해.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원래 잘 모르잖아요. 뭘 잘 몰라서 애들은 엄마 아빠의 그런 거는 특히 둘째는 정말 모르잖아요. 데이빗은 그냥 바로 적응하던데 너무 재밌어하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엄마 입장에서는 모니카 입장에서는 내 욕심만 조금 버리면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좀 타협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랬을 수도 있죠. 아우 그래 얼마나 하는데 그래 얼마나 대출 봐서 막 속은 타들어갔지만 하지만 그래 너 하는 데까지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그냥 그런 내버려두는 마음으로 수돗물까지 끌어서 쓰고 있는 거 내가 알지만 그래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봐 이렇게. 그래서 둘의 관계는 좀 저는 되게 잘 그려졌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감정은 네 그래서 모니카가 힘들 걸 알고 한국에서 모니카의 엄마 순자 윤여정 배우가 연기했던 열연했던 순자를 불러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벌이하는 자신들을 대신해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자와 손자들이 티격태격하는 그런 특별한 동거가 시작이 되거든요. 저는 이 과정이 좀 재미있긴 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예. 여기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뭐 에피소드가 있다면 그거 막 그냥 툭툭 페니스 브로큰이 너무 웃겼어요. 그거 말고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오줌 좀 먹을 수도 있지. 맞아, 재밌었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할머니. 에릭이를 왜 때려. 괜찮아. 이렇게 하는. 할머니는 진짜 딱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사실 얘를 제대로 훈육하고 싶은 그게 바탕에 깔려 있지만 또 엄마 아빠는 젊잖아. 애들한테 화가 나서 이렇게 여유가 없을 수 있는데 그걸 할머니가 중재하는 그게 우리 어릴 때도 있지 않아요? 그런 있죠, 면이. 있죠. 전 이 대사가 너무 웃겼어요. 그냥 재밌었어. 맞아. 저는 파트 가르쳐 주는 거 너무 웃기던데. 너무 귀엽던데. 그 친구랑 하죠. 비켜라 이놈아. 그거 똑같이 너무 따라하고. 훌륭한 게임이라고 그러면서 둘이서. 그 장면도 되게 재밌었고. 저는 그 미나리심으로 가는 장면이 명장면이죠. 명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미나리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러면서 이런데
이런 좋은 곳이 있다면서 물가에 맞아요. 심는. 그러면서 미나리는 이렇게 잡초처럼 아무 데서나 막 자라니까 잘 누구든지 자란다고. 다 뽑아먹을 수 있어. 그쵸.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뽑아먹고 건강해질 수 있어. 음. 이런 말을 하죠. 저도 그 장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 둘이 그렇게 미나리 심으러 갔다가 뱀을 발견하거든요. 네. 아, 나중에 발견하나요? 네. 뱀을 발견하고 데이빗이 놀라서 뭐 이렇게 쫓으려고 했었나? 그러니까 그거를 저지하면서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것보다 낫다고 숨어 있는 게 더 위험한 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장면이 좀 궁금했어. 그게 저지하는- 가족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런 한국적인 가족에서는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요? 특히 이 한예리는 엄청 엄마에 대해서도 절절한 마음이 있어. 엄마가 오자마자 막 눈물 쏟고 우리 엄마 여기까지 오느라고 맞아. 얼마나 보자마자 고생했을까. 글썽글썽했어. 근데 그런 마음이 되게 감성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청 감성적인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데 첫째 딸보다 사실 엄마가 이 가정을 지탱하고 있는 뭐 다 참으면서 애들한테도 어젯밤에 아빠와 정말 폭풍이 지나갔지만 아침에는 괜찮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말을 안 하는 참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엄마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반대인 사람이고 그거를 보이게 네. 차라리 말을 하고 꺼내고 이게 네. 훨씬 나은 거야. 가족 내에서는. 참지 않고 숨기지 않고. 음. 근데 저도 도희님이랑 좀 비슷한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우리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이유가 서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꿍쳐놨을 때 그럴 때 갑자기 어느 순간 터트리면은 쟤 왜 저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진작에 얘기하지 왜 말을 안 했어? 결국 근데 그게 되게 쉽게 풀리거든요. 그냥 말을 하지. 왜 말을 안 했어? 말을 했으면 됐잖아. 이제 이렇게 되는 순간들도 많고 근데 저도 한국인의 정서가 좀 유독 그런 것 같아서 확실히 우리는 뭔가 참고 인내하는 그런 문화, 정서 그런 게 더 예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대하고 말도 좀 가려하려고 하고 사람이면 저거 알겠지. 내가 말까지 해야 돼? 이런 식의 정서. 그쵸. 근데 사실 너는 나랑 다르고 나는 뭐 뱀 쫓으려고 돌을 던졌지만 쟤는 왜 나한테 던졌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오해가 생기는 건데 가족이니까 더 참고 오해가 생기고 상처받고 이렇게도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달이지 않습니까? 네. 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어디까지 솔직하게 얘기하지? 마음에 담아두지 거리감도 말고. 필요해요, 가족 간에는. 네. 맞아요. 네. 그래요? 네, 적당한 거리감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보면은 꼭 이 가족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인물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혹시 언니들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인물이나 설정, 장면들이 있다면 그것도 좀. 저 아들이 친구 사귀는 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처음부터 걱정했거든요. 저는. 저도. 그리고 와서도 넌 얼굴이 왜 이렇게 플랫해? 오, 이거 맞아. 죄송합니다 진짜. 근데 어린아이들은 정말 그러면서 금방 또 친해지고 친해지고. 친구가 되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도 한인교회가 왜 없어요? 미국에 왔는데 결국에는 내가 어울릴 수 있는 게 한인으로 이렇게 모이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여긴 그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백인들이 있는 교회에 가서 맞아. 내가 너무 이방인이라는 거 느끼게 되고 말을 걸어도 그 전에 무슨 일 했어 이런 말을 난 대답을 못할 정도로 영어가 짧아. 와 저런 거를 다 극복을 하고 뿌리 내린다는 게 진짜 힘들겠다. 그치. 그리고 되게 종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개체가 하나의 된 거죠. 그게 되잖아요. 그것도 참 공감이 되고 아이가 아프니까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거 하나 거기다가 또 지역사회에 친구를 사귀어야 되니까 가게 되는 거 하나 저래서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겠구나 이런 하긴 것도 대부분 공감이 됐었고 그쵸. 이민을 간 한인들이 교회에서 가죠.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 같이 병아리 감별하는 한국인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다른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서로 모이지 않는다고. 맞아, 그랬다. 그런 게 싫어서 여기까지 그런 온 게 사람들이니까. 싫어서 그렇게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악유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쳐서 더 이상 그런 거에 지쳐서 그런 거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와서 그냥 자기들의 생활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저게 이민을 가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도 물론 너무 힘든데 그것도 어쨌든 한국 사람들끼리 낯선 땅에서 서로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게 같은 한민족 하지만 그들끼리도 참 뭔가
많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 대사가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아. 제가 미국에서 2학기를 다녔는데 오. 그때 다닐 때 일단은 한인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워낙 뭔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되게 외진 공항이었는데 그 공항까지 저를 픽업해서 보내주신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인 교회 분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유학생이 오면은 해주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는 거를 이제 시작하고 근데 저는 영어를 너무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한인 교회 안 가고 현지 교회를 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랑 많이 어울리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당장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이미 뭐 80년대, 90년대가 아니니까 한국은 이미 굉장히 많이 자유로운 상태인데 여긴 너무 다른 거예요, 정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가십에 너무 무슨 조선시대 마을에서 저 집 처자는 미국 남자애랑 어울려 다니더라 밤늦게 이런 식의 맞아요. 그게 너무 심하죠. 근데 그 관심도 일단 많고 특정도 되는 데다가 그 가치관 자체가 20-30년 전에 한국 사회에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심했어요. 그거는 심하다는 건 모두가 다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시는데 반대로 엄청난 정서적인 우리 엄마 아빠도 안 하는 그런 거를 나에게 어쨌든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와서도 한인교회는 못 가겠다. 더 이방인이라는 느낌 나 받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넓은 세계에서 이 좁은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 소문이 진짜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민 가서 시작한 거잖아요. 예. 그 이민 갔을 때를 기억하시고 그게 한국 거라고 생각해서 지키시니까 그치, 지금의 한국의 상황은 모르는 거니까 너무 다른 얼마나 거죠. 변했는지.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미국 애들이나 저렇게 하는 거지 한국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더 오히려 그럴 수 있겠다. 정서 하시더라고요. 자체는. 네, 그래서 놀라웠습니다. 많이 부딪히겠어. 2세대들이랑 1세대들이랑 많이 부딪혔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폴도 인상적이었어요. 어땠어요, 폴? 참 순수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갑자기 찾아봐서 일 시켜달라고 하고.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약간 선입견을 갖고선 이렇게 피하게 되는데 네. 저는 제이콥이 너무 그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폴을. 근데 그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없이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근데 우리 이민자 입장에서는 내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그런 사람들인 이런 거야. 사람들밖에 그랬을 것 없는 같아.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맺어진 인연이 음. 사실 좋은 영향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참 이 인연도 되게 소중한 인연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좋더라고요. 그래, 폴의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긍정적이야.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보면 중간에 이제 농장 운영하면서 납품처를 찾잖아요. 첫 번째 납품처 하기로 했던 데에서 취소를 해버린 거야. 너희 제품 받지 않겠어.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제품 받겠어.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얘가 좌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이콥이. 그랬더니 폴이 그냥 응원해 주잖아. 폴이 뭘 알겠어. 근데 잘 될 거야. 또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힘이 돼주는 얘기를 하니까 앞에서는 툴툴거려도 제이콥이 힘을 받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 사람이 진짜 너무 대단한 게 나는 그렇게 나한테 짜증을 내고 그러면 한 며칠 안 볼 것 같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그 사람도 만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그래도 소수자들끼리 서로 좀 의지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좀 꽁한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어. 그게 좋더라고요. 오뚜기 같은 느낌 있잖아.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순수한 사람. 그리고 폴이 또 재밌었던 게 이 사람은 본인이 되게 신령한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순자가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집에서 자꾸 뭐 헛것을 본다거나 이제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니까 한예리가 뭐라도 붙잡고 싶어가지고 폴한테 부탁하잖아. 엑소시즘을 부탁하죠. 네, 여기 혹시 뭔가 악령이 있는 거 아닌가 이 집에.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막 성수 뿌리면서 어떤 영적인 그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이콥이 질색하죠. 네, 제이콥은 질색하는 거죠. 뭐라도 하고 싶은데 제이콥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 약간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엄마가 그렇게 불편하고 좀 힘든 상황이면 나는 진짜 뭐라도 해보고 싶을 것 같기는 해. 자기 엄마 아니라서 그럴 수 그런가? 있어요. 앞에서는 되게 현실적일 줄 알았는데 모니카가 근데 뒤로 가면서는 오히려 좀 더 반대되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그러니까 게 힘든 보여서. 거죠. 사람이 마음이 진짜
친정 엄마가 나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 저렇게 됐다는 거에 얘는 엄청 충격을 받았을 거고 잠깐 남편 비난할 때도 얘기가 나오지만 이 시골 촌구석까지 와서 엄마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종교적인 뭔가 기적이나 이런 거에 사람이 매달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장면에서 좀 울컥했어요. 저는. 그리고 아마 모니카는 자기가 성공해서 모셔오는 걸 꿈꿨을 그랬을 거예요. 것 같아. 근데 그러지 못한 거에 맞아. 대해서도 참 아쉽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이게 영화의 가장 극적인 장치이기도 한데 순자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보러 왔다가 정작 본인이 여기서 건강을 잃잖아요. 뇌졸중을 앓고 나서 그렇게 신체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 지경까지 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아. 제이콥하고 모니카가 다투고 돌아오는 날이었죠. 아마 병원에 그랬던 것 간다고 모든 가족이 다 자리를 네. 비운 상태에서 이 자기 몸도 제어가 안 되는 엄마가 굳이 쓰레기를 태우겠다고 바깥에서 그 불을 장면 냈다가 화재를 일으켜서 그때 진짜 와 진짜 너무 그 상황에 깊은 빡침을 느꼈는데 모두가 다 있을 거예요. 그 엄마 아빠에 대해서 내가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 본인이 차라리 굉장히 편안한 상태고 이러면 또 이런 행동을 안 할 수 있다. 내가 가족한테 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더 몸을 무리하게 쓰는 그런 행동. 그러니까 나는 그게 저희 엄마 아빠한테 제가 가장 많이 화를 내는 순간인데 그게 제일 이기적인 거라고 전 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지 말라는 거는 제발 하지 말아라. 그게 나를 위한 거란 얘기도 제발 하지 말아라. 근데 네. 딱 그게 여기서 불내는 거고 맞아요. 이게 실제로 화제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이콥이 어렵사리 계약을 맺고 왔는데 납품하기로 그 태우죠? 창고에 있던 그 채소들을 다 태워 먹습니다. 불이 나요. 근데 그 바로 직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모니카랑 제이콥이 거의 헤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말다툼을 했던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 뭐 따로 살아 약간 거의 이런 분위기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창고에 불이 난 거야. 근데 저는 이제 후반부에 이런 전개가 어떤 면에서 좀 아쉽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연출이 부족했다는 점은 뭐 모두가 공감할 그런가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출이 너무 부족했다. 이런 식의 전개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재 씬은 전 꼭 필요했다는 생각은 들고 전 그게 참 좋았어요. 그 직전에 서로가 완전 반대인 상황에서 서로 물러나지 않고 맞아요. 한예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 난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같이 가면 안 돼. 맞아요. 그렇게 또 얘기해. 서로가 애인 사이도 그렇고 뭐 부부 사이도 그렇고 그 어떤 주제든지 간에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나는 접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접지 않았어. 근데 남편은 우리 가족이 깨지더라도 나는 내 꿈을 포기할 수 없고 아빠로서 이거 해내는 건 보여주고 싶다. 이건 정말 완전 대척점에서 맞아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 뭐 그건 아니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걸 다시 생각해 볼게.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갔어도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넘어가지 않았어. 그리고 바깥에서 다시 한번 다투면서 이제 난 정말 한계인 것 같고 마지막 상황까지도 너는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 아들이 아니라 생겼어. 이러면서 서로가 이제 진짜 헤어지자.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맞아요. 화제가 난 걸 보고는 둘이 무슨 불에 타는 냄새 나지 않아라고 얘기할 때부터도 되게 다정한 이상했어. 서로를 챙기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불이 난 걸 보고 남편은 당연히 뛰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이 와이프도 모니카도 같이 들어가서 그걸 같이 옮기고 그리고 남편도 한참 옮기다가 자기 와이프 찾잖아요. 어딨냐고. 그러니까 뭔가 서로를 되게 아낀다는 마음이 아직도 있죠. 너무 남아있고 그냥 함께 하지 않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에 마음이 상했을 뿐이지 둘이 마지막에 껴안고 이렇게 있는 씬 자체가 되게 전 좋더라고요. 가족이 저런 거지 이런 생각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숨기지 않고 드러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었던 게 아닐까라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강제로 펼쳐졌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남편이 되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거를 자기도 하나라도 더 꺼내오고 싶어했던 마음이 그대로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맞아. 이게 꼭 이런 전개들이 꼭 있는데 너무 안타깝죠. 진짜. 내가 그 와이프였으면은 나는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 차라리 이렇게 하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런 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장면 어떻게 봤어요? 그 할머니가 이제 자기가 다 망가뜨린 거잖아. 심지어 나는 도와주러 왔는데 내가 짐이 됐고 사위가 읽어놓은 그 밭에 결과물들을 다 태워버렸어. 할 그래서 말이 없죠, 이제. 그래서 그 그을린 표정, 얼굴, 머리 흐트러져가지고
돌아가는 거야. 그냥 걸어가는 거야. 음, 떠나려고 그랬더니 데이빗이 달려가죠. 할머니 음. 가지 말아요. 우리 집은 저쪽이에요.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너무 너무 좋았죠. 짠했죠. 너무 좋았죠. 할머니 냄새 싫다고 가라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할머니가 너무 걱정되는 거잖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는 게 이 영화의 진짜 엔딩으로 가야죠. 가장 마지막 장면도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순자가 미나리를 심잖아요, 중반에. 근데 그쵸. 그게 정말 무성하게 무성하게 몰락을 폈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데이빗을 따라서 제이콥이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미나리를 캐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미나리를 캐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할머니가 좋은 자리를 찾으셨어.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에서 영화가 끝이 나는데 이 영화의 엔딩은 또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감독은 이 장면과 미나리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저는 처음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까?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뭔가 왜냐면 할머니가 이렇게 네, 네. 떠나는 장면에서 데이빗이 불렀는데도 할머니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네. 씬으로 끝이 나고 네. 그리고선 할머니가 뭔가 가족들을 쳐다보는 씬이 한번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이콥과 데이빗이 이제 그 할머니가 심어놓은 미나리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할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거지? 라는 약간 오픈 엔딩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할머니는 어쨌든 뇌졸중 때문에 뭔가 사지를 잘 쓸 수 없으시기 때문에 집에 잘 계신다고 그냥 저는 행복하게 엔딩을 그냥 맞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냥 좀 한 가족이 잘 뿌리를 내렸다 정도? 그쵸. 사실 잘 뿌리를 내렸다라는 말이 맞죠. 네. 아니, 미나리를 심을 때부터도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씨는 예정이 돼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당연히, 너무 예상이 됐다.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네. 신이고 근데 내 예상처럼 너무나 이렇게 잘 자란 걸 보고 좀 뿌듯했고 아니 이게 이민자를 상징하는 거니까 당연히 잘 뿌리내린 거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좋은 자리를 찾으셨어 이런 말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농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쵸. 물이 나오는 자리를 다시 이렇게 봐가지고 네. 탱크 심고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아빠가 미나리도 잘라서 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해피엔딩인데? 팔 것 같잖아요. 팔 것 같잖아요. 자기 먹으려고 딴다는 느낌이 아니었어. 나는 수확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농장도 뭔가 잘 되고 있나 보다. 네. 이런 걸로 느꼈었고 아니 그냥 엔딩이 저는 좋았던 게 어쨌든지 간에 여기는 원래는 들어가지도 말라고 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뿌리를 내린 미나리를 아빠랑 같이 아들이 수확하는 씬이 나올 거라고 예상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어차피 어떻게 인생이 흘러갈지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진짜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순간에 내가 누구랑 같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순간을 맞이를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냐 그게 사실 그냥 중요한 것 같고 그게 다인 것 같고 나 혼자의 인생도 잘 해결이 안 되는데 가족이 얽히면 진짜 예측이 안 되잖아요. 언제 할머니가 쓰러지시고 뭐 어떻게 아들이 아프고 이런 거 알 수 없는 건데 그런 모든 서사랑 상관없이 어쨌거나 가족들 간의 이런 애정을 가지고 저 한 세대가 흘러가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따뜻하고 좋았어요. 그럼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 미나리를 심은 곳은 누구 땅일까요? 그거 미나리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부동산 따가는 사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누가 와서 따가진 않을 나라 거예요. 거면은 그렇게 따먹으면 안 되는데. 저희 공인중개사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갑자기 궁금했어요. 거기 민법에 나오더라고 그런 게. 거기 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그랬어가지고 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뱀 했을까?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위험하니까 그러지 제이콥의 않았을까? 땅이었던 걸까? 이거 여담이긴 한데 이 그 순자라는 인물이 실제로 이 정희삭 감독이 자신의 외할머니를 그러니까 소재로 해가지고 만든 인물이라고 하던데 예전에 뭐 인천에서 교수로 일할 때 갯벌에서 조개 캐는 할머니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우리 할머니도 저렇게 조개를 캐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우리가 또 미국으로 와서 정착해 살았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미나리를 사실 순자가 한국에서 가져온 씨로 심었을 거 아니에요. 뿌리다. 네, 그런 느낌을 잘 마지막에서 표현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목도 그래서 미나리라고 강인한 생명력. 한국 이민자들 얼마나 정말 강인하게 끈질기게 잘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감독이 본인의 과거 이야기에서 좀 끄집어내서 풀어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겠는데 유키즈인가? 네. 어디에서 그 이동
그 영화 평론가 이동진 평론가요? 평론가가 나왔어요. 나와서 그 네. 미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음. 이 영화가 제목 미나리여서 얼마나 다행이냐. 미국 발음이 사람들도 쉬워서. 발음이 쉬워서 엉겅 키웠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찔레꽃이라던가 뭐 그런 얘기를 생강 하더라고요. 도라지 뭐 이런 거. 그것도 중요하죠. 드라마 아니, 네. 그 타이틀도 너무 잘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목을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음. 네. 좋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영화 미나리에 대한 한 줄 평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정말 한 줄 평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감독님 하세요. 근데 저는 그냥 미나리 같은 가족들의 미나리 같은 관계를 잘 그려낸 영화가 미나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5월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가족의 달. 내가 방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 아시네. 전 좀 외할머니가 생각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네. 지금 유일하게 지금 살아계세요. 음. 저희 이제 친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외할머니만 살아계시는데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난 지가 지금 1년 넘었죠.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생각나는 영화였고 그냥 가족의 달에 한 번쯤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5월에 또 이렇게 두 번의 방송을 무사히 또 내보내게 돼서 다행이고요. 1년을 잘 채운 것도 너무 또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큰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네. 그래서 저희 5월에 이 팟캐 저희 이제 선정 책과 영화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달에는 은하님이 선정한 책과 영화를 다뤄야 되는데 은하님이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아직 선정을 못 하셨구나. 어떤 책과 영화를 선정해 주셨을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고요. 기대해 주세요. 네, 6월에는 그러면 은하님의 선정 책과 영화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희님, 유주님, 6월에 만나요. 안녕.